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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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안녕하세요, 리뷰의 닉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본 K2 플러스 콤보 3D 프린터를 상세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언박싱 및 설치 영상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2 플러스는 크리얼리티의 차세대 3D 프린터로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커다란 빌드 볼륨인데요. 350 x 350 x 350의 빌드 볼륨으로 정말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빌드 플레이트를 K1, K1 맥스, K2 플러스 순서로 비교를 해보면 350mm라는 사이즈가 얼마나 커졌는지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정말 웬만한 대형 출력물들은 거뜬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진 빌드 볼륨에 맞춰 K2 플러스는 더욱 튼튼한 프레임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트릭스 프레임은 튼튼한 다이캐스트로 제작되었는데요. 항공 우주 등급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측면은 아크릴 패널, 상단과 전면은 유리로 제작되어 튼튼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코어 XY 디자인의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어 안정성이 뛰어나고 듀얼 Z축의 4개의 스크류 막대 지원으로 더욱 안정적인 구조를 자랑합니다. K2 플러스는 데스크탑 3D 프린터 중에서 최초로 산업용 수준의 FOC 스텝 서버 모터를 XY Z축과 앞출에 도입했습니다. 5개의 강력한 모터가 함께 작동하여 초정밀 위치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 K2 플러스는 타이밍 웰트를 수동이 아닌 압력 센서를 통해 장력을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조정합니다. 다음은 속도인데요. K2 플러스는 대형 프린터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 600mm/s, 가속도 3000mm/s 제곱으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합니다. 내부 챔버 온도를 올려주는 액티브 챔버 히터가 내장되어 있어 60도까지 온도 제어가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 고온용 필라멘트 사용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레벨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베드 아래에 압력 센서를 사용하였지만 K2 플러스는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프린터 헤드 안쪽에 센서를 넣어 레벨링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듀얼 AI 카메라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헤더 아랫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툴 헤드 AI 카메라를 통해 유속을 자동으로 최적화하고 오른쪽 측면 부분에 장착된 챔버 AI 카메라를 통해 출력 실패 감지 및 모니터링, 타임랩스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치 후 모니터링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모니터링 카메라에는 보호 캡이 설치되어 있어서 꼭 제거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치 매뉴얼에는 언급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꼭 설치 후 카메라 캡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챔버 AI 카메라를 통해서 출력 실패 감지 및 타임랩스 촬영이 가능한데요. 카메라의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K1 맥스 때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을 제공해서 출력 과정을 모니터링 할 때도 편리하였고 타임랩스 영상도 더욱 보기 좋았습니다. K2 플러스의 또 다른 장점은 고속 프린팅 시 진동과 소음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스텝 서버 모터와 동적으로 균형 잡힌 펜, 꼭 맞는 인클로저 사용으로 이전 제품들에 비해 훨씬 더 조용해졌습니다. 또 프린터 자체의 무게가 35kg이나 되다 보니까 진동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면 이 차이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K2 플러스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지만 함께 출시한 멀티컬러 CFS 시스템은 더욱더 매력적입니다. 크리얼리티 3D 프린터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멀티컬러 시스템인데요. CFS 박스 안에는 총 4개의 필라멘트를 넣을 수 있고 4대의 CFS 시스템을 연결하여 최대 16개의 필라멘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FS 박스 전면에는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표시하고 CFS 시스템의 번호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1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습기 제거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자동 온습도 조절 기능은 없었습니다. CFS 시스템은 멀티컬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3D 프린터 사용을 더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필라멘트 로딩과 언로딩 등을 모두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해왔던 3D 프린터들에 비하면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꼭 멀티컬러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필라멘트를 다른 컬러로 교체하는 것조차도 너무 쉽고 간단해서 필라멘트 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필라멘트를 한번 바꾸려면 귀찮아서 잘 안하게 되고 한 가지 색으로만 계속 인쇄하고 그랬었는데
CFS 시스템에서는 그냥 넣기만 하고 바꿔서 출력만 해주면 되니까 단일 컬러 출력도 쉽게 교체가 가능하였습니다. 필라멘트 교체 시에도 베드에 퍼지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 배출이 되도록 퍼지가 되니까 베드에서 따로 치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CFS 시스템으로 필라멘트를 교체 시 흔히 말하는 필라멘트 똥이 배출됩니다. 필라멘트를 변경할 때마다 똥이 배출되기 때문에 컬러 변경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의 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체 시 낭비되는 필라멘트의 양도 문제지만 필라멘트 교체 시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하기 때문에 컬러 교체가 많은 파일을 출력 시에는 출력 시간도 그만큼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컬러 출력 시에 컬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똥을 배출하는 구조인데 수거통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필라멘트 똥은 프린터 뒤쪽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통해서 마구 배출이 되어 그냥 사용 시에는 이렇게 뒤쪽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수거통을 출력해 보았는데요. 여러가지 모델링 파일들이 있었는데 꼭 이렇게 큰 수거통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낙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작은 통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큼직한 것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K2 플러스 콤보에는 RFID 태그도 도입이 되어 필라멘트의 소재와 컬러, 잔여량 등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2 플러스 우측면에 RFID 리더기가 있어서 스풀 홀더 필라멘트 사용 시에도 RFID 태그를 사용할 수 있고 CFS 박스 안에도 4개의 필라멘트 각각을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이 좀 불량이었던 건지 프린터를 껐다 켤 때마다 1번 슬롯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새로 고침 시에는 바로 다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출력해본 출력물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테스트해보는 퍼스트 레이어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크리얼리티 3D 프린터를 여러 대 사용하면서 완벽한 퍼스트 레이어 출력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K2 플러스는 350x350의 거대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한 출력이 가능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치 한 장의 종이처럼 갈라짐 없이 깔끔하게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프린터들처럼 3D 벤치 벨을 단일 컬러로 출력해 보았는데요. 14분 만에 출력을 하였는데도 상당히 우수한 출력물을 보여주었습니다. CFS 시스템을 통한 멀티컬러 테스트를 위해 3D 벤치 벨 멀티컬러 모델도 출력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멀티컬러로 출력을 해보았는데요. 4개의 필라멘트를 자동으로 알아서 변경하면서 출력이 잘 되었고 출력 품질도 싱글 컬러와 동일하게 이상 없이 깔끔하게 출력이 잘 되었습니다. 크리얼리티 슬라이서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면 멀티컬러 출력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컬러 출력을 위한 페인팅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일반 모델링 파일도 쉽게 멀티컬러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에펠탑 일반 모델 파일을 멀티컬러로 페인팅하여 출력해 보았습니다. 최대 높이에 맞춰서 일단 사이즈를 확대하고 프랑스 국기 색상인 3가지 컬러를 사용하여 에펠탑을 3단으로 만들어서 출력해 보았습니다. 일반 모델링 파일도 크리얼리티 슬라이서의 페인팅 기능을 사용하여 멀티컬러로 쉽게 만들어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톰트루퍼 헬멧을 출력해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얼굴에 맞게 큰 사이즈로 출력을 할 수가 없어서 축소하여 출력을 했었지만 K2 플러스에서는 얼굴에 맞게 충분히 큰 사이즈로 출력이 가능하였습니다. 흰색 필라멘트가 고속 출력용 하이퍼 필라멘트가 없어서 일반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출력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없이 출력이 되다가 트리 서포트가 조금 잘못되면서 출력 실패가 될 줄 알았는데 출력물 자체는 거의 문제없이 끝까지 출력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빌드 볼륨이 커지니까 크기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어서 다양한 사이즈의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전에 출력했던 헬멧은 얼굴에 꽉 끼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지만 이번 출력은 충분히 여유로운 사이즈로 출력이 가능하여 넉넉하게 착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드 볼륨을 보여드리려고 원래는 더 큰 사이즈로 출력을 했었는데요. 중간에 필라멘트가 떨어져서 출력을 완료할 수가 없게 되어 중단을 하고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얼굴에 맞게 출력을 하였고 멀티컬러도 가능하니까 중간에 검정색도 간단하게 넣어서 출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CFS 시스템을 사용한 필라멘트 자동 모드를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CFS 시스템을 사용하면 멀티컬러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색의 필라멘트를 여러 개 사용하여 필라멘트 소진 시 다음 필라멘트로 이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칫솔 치약 꽂이를 출력해 보았는데요. 2개의 화이트 필라멘트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장착하였습니다. 1번 필라멘트가 모두 사용되고 나면 자동으로 2번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같은 필라멘트를 이어서 출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력물을 확인해보면 필라멘트가 교체되는 시점에서의 레이어가 제대로 출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컬러를 바꿀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필라멘트가 전부 소진된 후 교체가 되면서 발생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얼리티 프린터 사용 시에는 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크리얼리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모바일 상태에서도 슬라이스 및 출력이 가능하고 외출 시에도 출력 상태를 카메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출력 실패나 완료 시에도 알람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크리얼리티 K2 플러스 콤보 3D 프린터 제품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 프린터는 대형 빌드 볼륨, 초고속 프린팅, 멀티컬러 지원, RFID 태그 지원 등 다양한 기능들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